절대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죽고 침묵하는 순간에도 죽는 질문. 맞춰도 끝이고 틀려도 끝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질문을 던지는 존재가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내려온 인도 고전 설화 중에서도 가장 기괴하고 가장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있는 왕에게 말을 걸고 그 한마디 대답이 한 사람의 운명은 물론 밤의 공기까지 바꿔버리는 이야기. 달빛조차 숲에 닿지 못하던 밤이었습니다. 하늘은 먹물처럼 검었고 바람은 불지 않았는데도 나뭇가지들은 누군가의 손에 잡힌 것처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숲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발밑에 마른 잎사귀 하나가 부서지는 소리조차 멀리서 누군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숲을 해가 지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목소리로 그곳을 죽은 자들이 아직 떠나지 못한 숲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날 밤 인도의 위대한 왕 비크라마디티아는 홀로 말을 몰아 그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충직한 장수도 두려움에 떠는 신하도 그를 말리는 수행원도 없었습니다. 오직 왕 한 사람과 허리춤에 찬 검 한 자로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폐하, 그곳은 사람이 들어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숲입니다.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나무에 매달린 시체가 스스로 움직인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왕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 그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숲에 들어가는 순간 무언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며칠 전 한 수도승이 왕궁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치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사람처럼 눈이 퀭했고 입술은 말라붙어 있었으며 손가락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만큼은 너무나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수도승은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숲 가장 깊은 곳에 고목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 시체가 하나 매달려 있습니다. 그 시체를 제게 가져다 주십시오. 왕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수도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릴 뿐이었습니다. 그 미소는 감사의 미소도 기도의 미소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미 왕이 그 숲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왕이시라면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왕은 마침내 숲의 가장 깊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고목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수백 년이 아니라 수천 년은 그 자리에 뿌리 내리고 있었을 것 같은 나무였습니다. 줄기는 뒤틀려 있었고 껍질은 마치 사람의 피부처럼 갈라져 있었으며 굵은 가지들은 마치 뻗은 팔처럼 사방으로 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높은 가지 끝에 무언가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전조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왕이 한 걸음 더 다가가자 그것이 사람의 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거꾸로 매달린 시체, 오래되어 검게 변한 얼굴, 찢어진 옷자락, 목은 이상하게 꺾여 있었고 긴 머리카락은 바람도 없는데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왕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가 수많은 전쟁을 지나온 위대한 왕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을 뻔한 인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촉촉한 감촉이 손끝에 닿는 순간 왕의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번졌습니다. 그는 시체를 어깨에 둘러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숲 전체를 찢어놓는 듯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왕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 죽어있던 시체가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 웃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귀 바로 옆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숨결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왕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체 입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갈라진 입술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스며나왔고 텅 빈 눈구멍 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빛이 번뜩였습니다. 왕이시여, 낮게 울리는 목소리, 사람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땅속에서 올라오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용감하군. 왕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니, 놀랄 틈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시체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시체는 다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너무 오래된 것처럼 들렸고 너무 즐거운 것처럼 들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너무 살아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베탈라라고 부른다. 죽은 자의 몸에 깃드는 영혼이지. 밤이 깊어질수록 더 잘 깨어나는 존재. 그 목소리는 차갑고도 유쾌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것처럼. 베탈라는 왕의 어깨 위에서 몸을 비틀며 속삭였습니다. 좋다. 그대가 나를 데려가려 한다면 나도 그대에게 선물을 주지. 왕은 아무 말 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조금 전과 달랐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바로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베탈라는 낮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심심하니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지. 하지만 조건이 있다. 왕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탈라는 마치 그 반응을 기다렸다는 듯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이야기가 끝난 뒤 그대가 정답을 알고도 침묵하면 그대의 머리는 산산조각 날 것이다. 왕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베탈라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답을 말하는 순간 나는 다시 저 나무로 돌아갈 것이다. 순간 숲의 공기가 완전히 멎었습니다. 바람도 벌레도 소리도 멀리서 울던 새의 울음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왕의 숨소리와 어깨 위 시체의 미세한 흔들림만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풀어도 죽고 풀지 않아도 죽는 게임이었습니다. 왕은 이미 함정 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베탈라는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먼 옛날 정의롭기로 이름난 한 왕이 있었다.
그 왕에게는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운 외동딸이 있었다. 공주는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총명했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을 가졌으며 그 미소 하나로 수많은 왕자들의 정신을 빼앗아갔다. 정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3명의 젊은이가 동시에 공주와 결혼하겠다고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청년은 검을 다루는 솜씨가 신들린 듯 뛰어났습니다. 두 번째 청년은 죽은 사람조차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금지된 주문을 익혔습니다. 세 번째 청년은 세상 어디든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는 비밀의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왕은 누구를 사위로 삼아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문은 잠겨 있었으며 경비병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주의 침실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자국과 차갑게 식은 공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왕궁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왕은 절규했고 신하들은 서로를 의심했으며 궁전의 복도마다 불안한 속삭임이 번졌습니다. 그때 세 청년이 움직였습니다. 한 사람은 신비한 힘으로 공주의 행방을 찾아냈고 다른 한 사람은 순식간에 모두를 그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목숨을 걸고 괴물과 싸워 공주를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공주를 구한 뒤 세 사람은 동시에 자신이 공주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공주는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가? 괴물을 찾아낸 자인가? 모두를 데려간 자인가? 아니면 괴물을 쓰러뜨린 자인가? 베탈라는 그 말을 끝내고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마치 칼날이 천천히 갈라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물었습니다. 바크라마 니티아야, 과연 공주와 결혼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괴물을 찾아낸 자인가? 모두를 데려간 자인가? 아니면 괴물을 쓰러뜨린 자인가? 왕이여, 정답을 알고도 침묵하면 그대의 머리는 산산조각 날 것이다. 왕은 걸음을 멈춘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숲은 다시 숨을 죽였습니다.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여는 순간 베탈라는 다시 저 숲속의 나무로 달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밤이 오기 전에 왕은 또 다른 더 끔찍한 시험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왕이 입을 여는 순간 인간은 때로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을 마주합니다. 입을 다물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만 같지만 진실을 삼키는 순간부터 무언가가 목구멍 안쪽에서 천천히 기어오르는 느낌. 오늘 밤 마크라마디티아의 왕은 그 끔찍한 침묵과 더 끔찍한 대답 사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말하면 끝장, 말하지 않아도 끝장. 숲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듯 숨조차 쉬지 않고 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베탈라의 이야기가 끝나자 주변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갑게 식었습니다. 안개는 남의 뿌리 사이를 핥듯 스쳐 지나갔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의 울음은 마치 누군가의 비명처럼 길고 날카로웠습니다. 왕은 아무 말 없이 베탈라를 등에 업은 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방금 들은 이야기로 점점 더 짙은 어둠에 잠식되고 있었습니다. 3명의 청년, 한 명은 공주의 행방을 알아냈고 한 명은 모두를 괴물의 속을까지 데려갔으며 마지막 한 명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괴물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공주의 남편이 되어야 하는가? 정답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숲에서는 분명한 답이 가장 위험한 법이었습니다. 베탈라는 왕의 어깨 위에서 마치 뼈가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웃었습니다. 왕이여, 그대는 이미 답을 알고 있군요. 그런데도 입을 다물고 있구나. 그 목소리는 이상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 같았으면서도 어딘가 젖은 흙 속에서 올라오는 듯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왕의 귓가에 바짝 붙은 그 속삭임은 마치 차가운 손가락이 뇌를 직접 더듬는 것처럼 끔찍했습니다. 조심하게. 정답을 알고도 말하지 않는다면 그대의 머리는 전갈래로 갈라질 것이야. 왕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숲의 어둠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뭇가지들이 바람도 없이 흔들렸고 어딘가에서 마른 뼈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탈라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왕의 귀를 파고들듯 계속 속삭였습니다. 괴물을 죽인 자가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이 아닌가? 아니면 공주의 행방을 알아낸 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인가? 혹은 모두를 그곳까지 데려간 자가 진정한 영웅인가? 질문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칼날이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왕의 마음을 베어냈고 그 틈으로 차가운 공포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베탈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크라마디티아는 정의로운 왕이며 옳은 답을 알고도 끝내 침묵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이 밤을 더 끔찍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의로운 자는 결국 말하게 되어 있고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베탈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왕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숲도 함께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바람도, 부엉이도, 멀리서 울던 짐승의 울음도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왕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답하겠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베탈라의 입가에 기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린 사냥감이 드디어 덫에 걸렸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역시 그대는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군. 왕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한 속에는 이미 칼끝 같은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공주의 남편이 될 사람은 괴물과 싸워 직접 목숨을 걸고 그녀를 구한 사람이다. 베탈라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눈빛은 살아있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우물바닥에서 반짝이는 썩은 물 위에 달빛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이유는? 왕은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공주의 행방을 알아낸 자는 길잡이일 뿐이다. 모두를 데려간 자는 도움을 준 사람이다. 하지만 생명을 걸고 위험 속으로 들어가 공주를 구해낸 자야말로 남편이 될 자격이 있다. 다른 두 사람의 능력도 소중했지만 그것은 결혼의 권리가 아니라 협력의 공로다. 왕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숲 어딘가에서
아주 낮고 길게 마치 누군가 이를 갈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의 말이 끝나자 숲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마치 모든 생명이 한꺼번에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베탈라는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하. 그 웃음은 사람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목구멍이 찢어질 듯한 소리, 뼈와 뼈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과연 정의로운 왕답군. 답은 옳다. 그 말과 동시에 베탈라의 몸이 갑자기 가벼워졌습니다. 아니, 가벼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 몸 안에 있던 무언가가 빠져나간 것처럼 껍데기만 남은 듯 쭉 늘어졌습니다. 왕은 놀라 등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베탈라는 검은 안개처럼 허공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안개는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살갗을 스치면 얼어붙을 것 같은 냉기, 눈을 마주치면 정신이 흐려질 것 같은 악몽의 기운이었습니다. 왕이여, 그대는 또다시 규칙을 어겼다. 정답을 말했으니 나는 다시 원래 있던 나무로 돌아간다. 순간 베탈라는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갔고 멀리 고목 위에 다시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죽음이 나무에 매달려 왕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숨은 안도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힘들게 여기까지 데려왔지만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이 숲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미크라마디티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숲속을 걸어 고목 앞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손톱처럼 날카로웠고 왕의 목덜미를 스칠 때마다 누군가 뒤에서 숨을 들이쉬는 듯한 소름을 남겼습니다. 나무 위에는 베탈라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또 왔군, 왕이여. 정말 끈질긴 사람이구나. 그 말에 조롱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다림. 왕이 결국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은 이 숲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함정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나무를 올라 베탈라를 다시 어깨에 둘러매었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시신의 무게가 왕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축축하고 오래된 무덤 속에서 막 꺼낸 듯한 무게였습니다. 베탈라는 피식 웃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지. 하지만 기억해라. 이번 이야기의 답도 알고 있다면 그대는 반드시 말하게 될 것이다. 안개는 더욱 짙어졌고 숲속 어둠은 한층 깊어졌습니다. 나무들은 서로 기대어 서 있는 시체들처럼 보였고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긴 머리카락을 끌어오며 다가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왕은 말없이 앞으로 걸었습니다. 죽은 신랑이 남긴 마지막 미소. 사람은 눈으로 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눈앞의 것이 이미 죽은 자가 남긴 거짓 미소라면, 만약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전혀 다른 무언가가 숨쉬고 있다면
오늘 밤 베탈라는 왕의 지혜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등골을 서서히 얼어붙게 만들려 했습니다. 바크라마티아 왕은 베탈라를 어깨에 메고 다시 숲길을 걸었습니다. 밤은 유난히 짙었습니다. 달빛은 나뭇가지에 걸려 찢긴 천처럼 흔들렸고 숲은 숨을 죽인 채 왕의 발소리만 삼키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젖은 흙이 끈적하게 발목을 붙잡았고 어디선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짐승의 울음이 멀고도 가까운 곳에서 번갈아 들려왔습니다. 왕은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깨 위에서 차갑고도 익숙한 웃음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왕이여, 첫 번째 이야기는 잘 버텼군. 하지만 이번 이야기는 다르다. 이번에는 베탈라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치 왕의 목덜미에 차가운 익힘을 불어넣는 듯 속삭였습니다.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가 더 무서울 것이다. 왕의 손이 잠시 굳었습니다. 베탈라는 낮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이야기에는 사랑도 있고 배신도 있고 그리고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무덤에서 돌아온 자가 있다. 먼 옛날 잔드라푸르라는 도시에는 부유한 상인의 외동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 이름은 말라바티. 아름답다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눈부셨고 지혜롭다는 말로는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영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웃으면 집안의 그림자까지 밝아졌고 그녀가 침묵하면 사람들은 괜히 목소리를 낮추곤 했습니다. 그런 그녀와 혼인을 약속한 청년 역시 도시에서 손꼽히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직했고 예의 바르며 누구에게도 원한을 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혼례 날짜가 정해지자 도시 전체가 축제처럼 들떴습니다. 꽃이 쌓이며 향이 피어올랐고 북소리가 밤늦도록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혼인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행복은 늘 가장 잔인한 순간에 부서집니다. 혼례를 하루 앞둔 밤,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사원으로 마지막 기도를 드리러 갔습니다. 사원 안에는 기름등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신들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랑은 두 손을 모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사원 뒤편의 숲속이 마치 누군가 안에서 몸을 비틀듯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린 찰나 검은 그림자 하나가 번개처럼 튀어올랐습니다. 독사였습니다. 길고 번들거리고 눈빛마저 차갑게 빛나는 독사였습니다. 신랑은 비명을 지를 틈조차 없었습니다. 독사는 그의 발목을 정확히 물었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피부 아래로 독이 번져 들어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입술은 검게 변했으며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약초를 짓이기고 입으로 독을 빨아내려 했고 주문을 외우며 신에게 빌었습니다. 하지만 독은 너무 빨랐습니다. 너무 깊었고 너무 잔인했습니다. 신랑은 사원 바닥에 쓰러진 채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은 아직 완전히 감기지 않았고 마치 무언가를 끝내 말하지 못한 사람처럼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축제의 북소리는 끊겼고 꽃잎은 바닥에 젖어들었으며 기쁨으로 가득했던 집안에는 통곡만이 벽을 흔들듯 울려 퍼졌습니다.
말라바티는 신랑의 시신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말렸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오. 운명을 받아들이시오. 새로운 삶을 찾아야 하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랑의 차가운 손을 꼭 잡은 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부서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말라바티는 매일 무덤을 찾았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태양이 머리를 태울 듯 내리쬐는 날에도 그녀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속삭였습니다. 저 여인은 아직 죽은 자를 기다리는군. 아니, 어쩌면 죽은 자가 그녀를 기다리는지도 몰라.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어쩐지 웃고 넘길 수 없는 섬뜩함이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말라바티가 무덤 앞에 홀로 앉아있던 순간이었습니다. 숲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은 이상하게도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그때 그녀 앞에 한 노승이 나타났습니다. 노승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말라바티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사람의 속을 꿰뚫는 듯했고 마치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노승은 작은 항아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항아리 안에서는 희미한 빛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이 안에는 생명을 되돌리는 성수가 들어있다. 노승의 목소리는 낮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거라. 이 힘은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되살아난 것이 정말 내가 사랑하던 그 사람인지 아니면 그 껍데기를 빌린 다른 존재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말라바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항아리를 받아들였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손끝이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마치 항아리 안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곧장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신랑의 몸 위에 성수를 천천히 뿌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멈춰있던 손가락 하나가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말라바티는 숨을 삼켰습니다. 굳어있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마침내 위로 들렸습니다. 죽었던 신랑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들썩였고 목구멍에서 쉰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축복처럼 들리면서도 어딘가 너무나 불길했습니다. 마치 무덤이 아직 그를 완전히 놓아주지 않은 것처럼. 도시는 기적이라며 환호했습니다. 사람들은 꽃을 뿌렸고 북을 쳤고 신들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모두가 말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것이다. 하지만 말라바티는 이상했습니다. 되살아난 신랑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너무 늦게 따라왔습니다. 눈은 웃지 않았고 입술만 억지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걸음은 예전보다 조금 더 느렸고 그림자는 이상하게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말라바티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집은 너무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문틈 사이로 아주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각, 사각. 맨발이 아니라 젖은 천이 마닥을 끄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말라바티는 숨을 죽이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았습니다. 되살아난 신랑이 한밤중 몰래 집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달빛 아래에서 창백하게 빛났고 그 눈빛은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차가웠습니다. 말라바티는 본능적으로 뒤를 따랐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신랑은 도시를 벗어나 숲속 깊은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뭇가지가 그의 옷을 스치자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천을 긁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숲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달빛조차 나뭇잎 사이에 갇혀 길을 잃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오래된 폐사원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곳은 버려진 지 오래된 곳이었습니다. 기둥은 무너져 있었고 벽에는 검은 이끼가 번져 있었으며 입구에는 누군가의 손자국처럼 보이는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말라바티는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사원 안쪽에서 누군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던 사람은 온몸을 검은 천으로 감싼 낯선 인물이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존재는 사람이라기보다 사람의 형상을 한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말라바티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검은 옷의 인물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속은 지켰군. 나는 너에게 생명을 돌려주었다. 이제 내 차례다. 되살아난 신랑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는 미동도 하지 않았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감사도 기쁨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그의 몸은 돌아왔지만 무언가 더 중요한 것은 아직 저 어둠 속에 남아있는 것처럼. 말라바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나무 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무슨 약속을 한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숲을 찢을 듯 날카로웠습니다. 순간 검은 옷의 인물은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은 여전히 천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 아래에서 번지는 미소만큼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기이하고 길고 사람의 것이 아닌 미소였습니다. 여인. 그 목소리는 마치 무덤 속에서 울려 나오는 듯했습니다. 그대는 정말로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이 예전에 그 신랑이라고 믿는가? 그 한마디에 말라바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되살아난 신랑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라바티를 봤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 낯설었습니다. 너무 비어 있었고 너무 깊었으며 마치 끝없는 우물 속에서 누군가가 올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습니다. 그 미소는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덤이 웃는 것 같았습니다. 베탈라는 이야기를 멈췄습니다. 숲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는데 어딘가에서 누군가 숨을 참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나뭇잎 사이로 스미는 바람마저 차가운 손가락처럼 왕의 목덜미를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베탈라는 미크라마티아의 왕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왕이여, 죽음에서 돌아온 그 남자는 과연 이전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이미 다른 존재가 그의 몸을 차지한 것인가? 그리고 말라바티는 그를 여전히 남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정답을 알고도 지목한다면 그대의 머리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왕은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어졌습니다. 이번 수수께끼는 단순히 옳고 그름을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어디까지 같은 것인지, 사람이 육체를 넘어설 수 있는지, 그리고 죽음이 한 번 지나간 뒤에도 그 사람을 여전히 그 사람이라 부를 수 있는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왕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베탈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죽음에서 돌아온 남자의 비밀. 죽은 자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같은 사람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 베탈라는 왕에게 가장 위험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몸일까요? 아니면 영혼일까요? 어둠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미크라마티아의 왕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숲길을 걸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이 희미하게 그의 발걸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베탈라는 왕의 침묵을 즐기듯 낮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왕이여, 이번에는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군. 하지만 그대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왕의 머릿속에는 말라바티와 되살아난 신랑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웃음도 말투도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도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얼굴을 보며 같은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생각했습니다. 겉모습만 같다고 해서 같은 사람일까?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답하겠다. 베탈라 입가에 다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그대는 정의를 외면하지 못하는군. 왕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라바티가 사랑했던 사람은 단지 신랑의 몸이 아니었다. 그녀가 사랑한 것은 그의 마음과 인격, 그리고 삶이었다. 만약 죽음 이후 되살아난 존재가 전혀 다른 의지와 영혼을 지녔다면 그는 같은 몸을 가졌더라도 더 이상 예전의 남편이라고 할 수는 없다. 베탈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로운 답이군. 왕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다. 몸은 같을 수 있어도 영혼이 달라졌다면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존재다. 숲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베탈라는 크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하, 바크라마티아여, 그대답게 현명한 판단이다. 사람은 껍데기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대는 알고 있구나. 그 순간 베탈라의 몸이 연기처럼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말을 마치기도 전에 베탈라는 왕의 어깨에서 미끄러져 허공으로 올랐습니다. 차가운 웃음소리가 숲을 메웠습니다. 왕이여, 또 규칙을 어겼군. 답을 말했으니 나는 다시 나무로 돌아간다. 순식간에 베탈라는 검은 그림자가 되어 숲의
오래된 고목 위로 날아갔습니다. 왕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힘들게 내려왔던 여정은 또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크라마티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나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거친 나무 껍질을 붙잡고 천천히 가지를 올랐습니다. 고목 끝에는 베탈라가 여전히 거꾸로 매달린 채 왕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참 이상한 왕이군. 수없이 실패하면서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는구나. 왕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약속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베탈라는 잠시 왕을 바라보다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흥미로운 존재다. 왕은 다시 베탈라를 어깨에 둘러매고 어두운 숲길을 걸었습니다. 달빛은 더욱 희미해졌고 안개는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잠시 후 베탈라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지.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한 왕자 이야기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손에 넣었지만 정작 무엇이 진정한 보물인지는 끝내 알지 못했다. 왕은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베탈라의 목소리는 마치 숲 전체에서 울려 퍼지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잘 들어라, 왕이여. 이번 이야기의 답은 눈으로는 찾을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수수께끼다. 차가운 바람이 숲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멀리에서 이름 모를 짐승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쳤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안개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미묘한 이야기가 깊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